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주유소 가격표 슬쩍 보셨나요? 아니면 편의점에서 고른 도시락 가격이 500원쯤 슬그머니 오른 거 눈치채셨나요? 아, 또 올랐네 하고 투덜대며 카드 긁으셨다면 사실 지금 여러분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계신 겁니다. 사실 말이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건 예고편에 불과해요.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반토막 내고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동 전쟁? 그거 기름값 좀 오르고 말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위험한 착각을 차가운 데이터로 완전히 깨부셔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고마나입니다. 제가 국제유가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지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요새 정말 깊게 파헤쳐보고 있는데요. 만약 전쟁 나면 주식 다 팔아야 하나, 환율 오르면 내 적금은 어떻게 되나 같은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흔한 상식의 파괴. 미국이 막아주겠지? 사람들이 흔히 믿는 금융상식이 하나 있죠. 미국이 에너지 패권국인데 중동 전쟁을 그냥 두겠어? 자, 한번 보세요. 사실 이건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최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보고서를 팩트 체크해 보면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이 60%를 넘어섰습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에 거의 근접한 수치죠. 2015년 핵합의 당시 약속했던 3.67%와 비교하면 무려 16배가 넘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관리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여기서 심리적인 이유를 하나 짚어볼까요? 역사적으로 미국 행정부는 국내 지지율이 흔들릴 때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웩더덕 효과를 활용해 왔습니다. 1998년 클린턴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여기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데이터를 더해보면 미국 무기 수출의 40%가 중동으로 향합니다. 누군가에겐 이 위기가 거대한 비즈니스 찬스라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 자, 이제 우리 지갑 이야기를 해보죠. 호르무즈 해협? 거기가 어디라고 하실 텐데 지도를 한번 보세요. 가장 좁은 곳, 폭이 겨우 33km입니다. 강화도에서 개성까지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숫자 나갑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원유의 약 72%를 중동에서 가져오는데 그중 거의 대부분이 이 좁은 길목을 통과합니다. 만약 여기가 봉쇄된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를 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약 0.05%포인트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겨우 0.05%? 아니요, 이건 직접적인 수치고 물류비, 전기료, 공산품 가격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합하면 체감 물가는 3%에서 5% 이상 폭등합니다. 2022년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때 우리 기업들이 겪었던 원가 고통 기억하시죠? 그게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파는 이유. 지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도 내 삼성전자, 현대차는 우량주니까 버티겠지.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는 여전히 신흥국 바스켓에 담긴 자산이라는 겁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이들은 개별 기업의 실적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위험자산 리스트에서 코리아를 삭제해버리죠. 2022년 러우 전쟁 직후 코스피가 2700에서 2400으로 밀릴 때 외국인이 수조 원을 던진 건 삼전이 못 나서가 아니라 달러라는 안전한 도피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금과 은의 반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의 핵심 파트 4입니다. 금은 이미 온스당 2,7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죠. 그런데 제가 더 주목하는 건 바로 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을 가난한 자의 금이라고 부르며 무시하시는데
그건 은의 본질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데이터를 보면 은 수요의 50% 이상은 산업용입니다. 특히 미사일 유도장치, 드론의 전자회로, 태양광 패널에 필수적이죠. 즉,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은은 안전자산의 성격과 군수물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금값이 1만큼 오를 때 은값은 변동성을 타고 2배에서 3배 더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원자재 슈퍼사이클 당시 금이 70% 오를 때 은은 170% 폭등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그만큼 무섭지만 지금 같은 긴장 국면에서는 엄청난 통찰력이 필요한 자산이죠.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자산 방어 3단계.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바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대출금리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유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하시거나 여유자금으로 고금리 채무부터 끄세요. 이게 수익률 10% 주식 찾는 것보다 빠릅니다. 자산의 10%는 외화와 실물로 분산하세요. 달러 예금이나 KRX 금시장을 활용하세요. 이건 수익을 내려는 투자가 아니라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때를 대비한 생존 보험입니다. 월급의 일부를 달러로 바꿔두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K방산과 에너지 독립주에 주목하세요. 지수가 하락해도 거꾸로 가는 섹터가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원자력 재생에너지 섹터입니다. 위기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두면 패닉 셀링이 아니라 패닉 바잉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 가족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결국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차가운 근거와 데이터로 여러분의 경제적 판단을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조금 하나와 함께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